네, 이번에는 요 센터 조각이 돌아갔을 경우 이 센터 조각을 원상 복구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각이 다 맞춰진 상황에서 센터만 돌아간 경우, 그래서 사실은 메가몰픽스가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요 센터 조각이 돌아가면 안 되게 하면서 맞추는 게 어려운 거죠. 이 상면의 경우는 이제 그렇죠. 삼성큐브 공식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공식은 이 센터가 자꾸 돌아가는 공식이어서 그래서 좀 어려움을 초반에 많이 겪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상황을 판단해 보시면 이 조각이 맞게 된 상황에서 센터를 보시면 지금 이 센터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야 맞는지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게 우회전 한 번을 하면 맞는지 좌회전 한 번 하면 맞는지 보시면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이쪽 녹색면이 좌회전하면 여기에 붙고 이 녹색면은 여기에 붙기 때문에 좌회전하면 가서 붙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오른쪽으로 3회전을 해야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왼쪽 좌회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오른쪽 3회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은 오른쪽 3회전을 해야 맞는 상황이고 여기다는 일단 공식을 2개를 적용해야 되는데 물론 맞출 때까지 총 3개를 적용하지만 지금 제가 쓸 공식은 이거를 2회전 시켜줄 겁니다. 2회전. 지금 오른쪽으로 3번 돌아야 되는 상황인데 2회전을 시켜주는 공식을 쓸 겁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공식은 넘어가고 돌리고 넘어오고 돌리고 넘어가고 2번 돌리고 넘어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돌려주고 요게 공식 한 번 쓴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쓸 겁니다. 2번 쓰게 된 겁니다. 넘어가고 돌리고 넘어오고 돌리고 넘어가고 2번 돌리고 넘어오고 돌리고 그러면 요게 맞는 상황에서 센터가 2회전 했습니다. 2회전한 건 어떻게 아느냐? 이제 아까 3번 돌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빨간색이 한 번 돌면 요 밑으로 가고 요 빨간색은 여기로 올 테니까 우회전 한 번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아까처럼 3회전 되는 상황이 뜰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1회전일 수도 있고 2회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회전 기준으로 1회전이어도 해결할 수 있고 2회전 혹은 3회전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제가 따로따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어서. 왜냐면 여기서 자르면 결국 맞추는 걸 못 보시기 때문에 이제 1회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보실까요? 아까 그 위에 십자가 맞추는 공식을 2회 써야 되거든요. 잘 한번 보실게요. 지금 요 센터 조각을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고 싶을 때는 F, R, U, R 프라임, U 프라임, F 프라임 요 한번 써주고 이게 깨졌죠? 자, 다시 한번 F, R, U, R 프라임, U 프라임, F 프라임을 써주면 이상하게 다시 깨졌죠? 근데 깨진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지금 이게 이제 니은자거든요. 니은자. 혹시 왜 이 뭐 하는 거냐 싶으시겠지만 제가 돌리기 전에 이 모양이었거든요. 그럼 이 모양이면 도대체 뭐냐? 얘가 빨간색이 하나 맞았으니까 얘를 여기로 보내면 맞았죠? 그럼 2조각 맞고 녹색 맞았죠? 그럼 여기 녹색을 한번 맞춰보면 맞죠? 그럼 결국 4조각이 맞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FRU, R', U', F'을 2번 쓰게 되면 이 상황이 뜨고 이 상황은 4조각이 모두 맞춰졌지만 빨간색, 초록색 붙어 있지만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에 그 해법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맞는 조각 2개를 니은자로 두고 공식을 씁니다. 이제 이동하는 공식이죠. 넘어가고 돌리고 넘어오고 돌리고 넘어가고 2번 돌리고 넘어오고 돌리고 그러면 맞고 센터까지 맞았죠. 그래서 지금 3회전일 경우는 2회전 거치고 나면 1회전이 뜨고 1회전 하면 다시 공식 2번 쓴 다음에 다시 또 이동하는 공식.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서 이 구분
하셔서 단계별로 구분하셔서 아마 해결하는 법을 아마 좀 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센터 조각을 2회전 시켜야 맞는 경우에 대해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두 조각은 다 맞은, 네 조각은 다 맞은 상태죠. 그때 여기 정확히 빨간색은 이쪽으로 와 있고 초록색은 반대편으로 가 있죠. 그럼 여기 2회전을 해야 맞는 상황입니다. 요거 2회전 돌리는 공식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랑 같습니다. 넘어가고 돌리고 넘어오고 돌리고 넘어가고 두 번 돌리고 넘어오고 한 번, 여기 한 번 공식 쓴 거고요. 다시 똑같은 공식을 넘어가고 돌리고 넘어오고 돌리고 넘어가고 두 번 돌리고 넘어오고 돌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도 맞고 여기도 빨간색 녹색이 다 맞게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전 영상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3회전 떴었어요. 3회전 해야만 맞는 상황이 떠서 어떻게 보여드렸냐면 지금 쓴 공식을 썼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3회전 해야 맞는 상황에서는 지금 공식을 써야 2회전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2회전 돌고 나면 이제 마지막 1회전이 있으니까 1회전 공식을 한 번 더 쓰고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생겨요. 지금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정확히 반대로 가 있어서 2회전 하는 경우는 지금 이 공식을 쓰면 그대로 맞고요. 만약에 3회전을 써야 되는 상황이면 지금 공식을 쓰면 이게 2회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1회전만 하면 되거든요. 그 1회전 하는 공식은 제가 직전 동영상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공식을 쓰시면 다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경우의 수가 완전히 맞거나 1회전이거나 2회전이거나 3회전이거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각형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 조각이 돌아간 경우 맞추는 법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덴젤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메가몰픽스 제일 상면 맞추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밑면이 다 맞았고 그리고 지금 2층까지 다 맞았죠. 물론 이게 하나 둘 셋 넷 4층짜리 그 큐브지만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는 요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생각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삼성 큐브랑 같이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센터를 다 맞췄고 엣지 조각까지 다 맞췄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 둘 셋 삼성 큐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층까지 맞췄고 3층을 맞추는 겁니다. 자, 이제 출현하게 되는 상황은 지금 잘 보시면 지금 빨간색이 두 개가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초록색이 두 개가 붙어 있고 그리고 상면의 조각도 빨간색이 두 개, 초록색이 두 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 쪽에 갖다 놓고 초록색 쪽에 갖다 놓으면 얘는 맞고 얘 둘은 맞고 있죠 지금. 근데 얘는 틀어졌고 얘는 틀어졌습니다. 그런 경우 33 큐브로 치면 그 일자가 맞은 상황입니다. 일자. 이 지금 센터 조각은 이쪽이 녹색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렇게 사선으로 녹색이고 이렇게 윗면으로 빨간색이죠. 근데 그건 그렇게 보지 않고 물론 지금 이렇게 놔도 맞죠. 이렇게 놔도 이렇게도 맞고 이렇게도 맞습니다. 어차피 이걸 하는 과정에서 센터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딱 맞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틀어지기 때문에 지금 센터가 맞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일자라고 가정하고 공식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럼 공식을 쓸 때 기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센터가 기왕이면 이렇게 맞은 상태로 쓰면 됩니다. 공식은 F, R, U, R 프라임, U 프라임, F 프라임. 자, 뭐 너무 빠르진 않죠? 이미 여기 오셨을 때는 삼성 큐브는 아마 다들 잘 하셨을 테니까, 저보다 잘 하실 테니까. 자, 지금 이렇게 떴는데 이걸 하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겉으로 보기엔 이거 두 개는 맞고 이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두 개는 맞고. 근데 이 메가몰픽스의 상면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안 맞았다고 보시면 안 되시고, 지금 아까는 빨간색 두 개 이렇게 인접해 있었고 초록색 두 개 인접해 있었는데 이제 인접해 있는 게 떨어져서 이제 반대편으로 갔죠. 이렇게 녹색 녹색 빨간색 빨간색. 자, 이때 조각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얘가 이쪽 빨간색이 맞았기 때문에 얘랑 커플이고 얘는 요 자리를 맞춰봐야 됩니다. 그때 돌려서 확인합니다. 돌려서 자, 맞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맞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안 맞는 것 같지만 요게 지금 초록색이 저기 맞았죠? 초록색이 맞은 상황이고 이 초록색은 여기다 대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그러면 맞았죠? 그러면 아까 그 상황에서 공식을 쓰니까 사실은 내 조각이 다 맞은 겁니다. 말씀드리면 노란색 십자가가 다 뜬 겁니다. 지금 아까는 일자만 떴었는데 지금 노란색 십자가가 뜨고 다만 얘는 위치가 맞고 얘는 위치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 둘을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공식은 어떻게 쓰느냐? 맞는 조각을 이렇게 니은자로 두고 공식을 쓸 겁니다. 니은자로 두고 공식을 써볼게요. 넘어가고 돌리고 땡기고 돌리고 넘어가고 두 번 돌리고 땡기고.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모양을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빨간색 두 개, 녹색 두 개 딱 맞았죠. 자, 그러면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가 맞는 상황은 이렇게 꼭 모양이 맞아야 맞는 게 아니고 돌려봐서 확인을 한 후 그 위치를 바꿔주는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조각 맞추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잠깐 끊고 갈 건데요. 다음에는 이 센터가 돌아갔기 때문에 센터 돌리는 법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상면 맞추는 다른 경우의 수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상면은 이게 노란 입자가 맞춰진 걸까요? 아닌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색깔도 맞고 얘는 지금 색깔이 엇갈려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가몰 픽스는 이렇게 그 보이는 걸로만 보는 게 아니고 돌려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는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럼 지금 최소한 니은자는 확보된 거죠. 그럼 얘는 여기도 안 맞고 여기도 안 맞으니까 이걸 돌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맞는지. 이렇게 돌리니까 맞죠? 그러면 맞는 거고. 그럼 얘는 여기 안 맞았으니까 혹시 여기 맞는지 돌려볼까요? 맞죠? 그러면 네 개가 다 맞는 겁니다. 그러면 노란 십자가 다 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면 33큐브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여기 노란색과 옆면색이 다른데 얘는 이렇게 옆면이 각이진 게 아니고 곡선으로 한 색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틀어진 건지 돌아간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색깔에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만약에 이렇게 돌리면 여기는 안 맞죠. 왜냐하면 이 자리니까요. 얘도 역시 일로 가면 맞지 않게 됩니다. 각자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맞은 곳은 얘는 여기다 맞춰보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네 조각이 다 맞춰졌을 때는 공식을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새로운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조각이 다 맞을 때는 이렇게 모양마저 맞은 곳을 니은으로 두고 공식을 쓰면 됩니다. 넘어가고 오른쪽 넘어가고 오른쪽 넘어가고 두 번 넘어오고 오른쪽. 자, 그러면 이렇게가 다 맞았죠. 노란 십자가가. 근데 이제 센터가 틀어진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건 다른 영상에서 제가 찍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상면 맞추는 거, 메가몰 픽스.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은 또 겉으로 보기엔 얘랑 맞았고 얘는 틀린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맞았으니까 얘는 여기에도 맞춰봐야 되는데 여기 안 맞죠? 그러면 지금 얘는 안 맞는 겁니다. 이걸 여기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커플이 맺어졌기 때문에 얘는 요 짝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얘는 여기랑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각은 여기다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돌려서 여기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커플이 맺어졌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이렇게 니은자가 뜨는 상황이다. 노란 그 십자가 맞출 때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각큐브에서 이 상황에서 공식을 F, R, U,
R 프라임, U 프라임, F 프라임을 하면 33큐브에서는 바로 일자가 뜹니다. 일자가. 그러면 일자가 지금 뜨는지 볼까요? 지금 여기가 빨간색이고 여기가 빨간색인데 맞춰볼까요? 맞았네요. 이렇게 두 개 맞았죠? 그럼 여기는 맞았으니까 얘는 여기다 확인해야 되죠? 이렇게 맞았죠? 그러면 결국 이 메가몰 픽스는 33큐브 니은에서 한 번 쓰면 일자가 뜨고 일자에서 다시 한 번 하면 십자가 뜬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큐브의 특성상. 뭐 왜 그런지는 사실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니은자라고 해서 바로 일자가 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 공식은 언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니은자가 있을 때 공식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두고 쓰고요. 그리고 일자가 뜨면 또 이제 이 방향으로 두고 써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니은, 이렇게 니은자인데 뭐 이렇게 둔다든지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일자가 이렇게 떴는데 이렇게 둔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33Q랑 똑같이 이렇게 니은 혹은 이렇게 일자가 됐을 때 공식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한 번 쓸 때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맞았나 안 맞았나. 안 맞았네. 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은자였는데 공식을 썼는데 여전히 니은자일 수도 있고 일자가 뜰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언제 몇 번 써야 뭐가 나오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매번 공식을 쓰고 이렇게 돌려서 확인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구나, 십자가 다 떠서 4개가 맞구나, 그걸 확인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죠? 제가 말씀드리면서 잊어먹었네요. 4개 다 맞는 상황이었죠. 4개 다 맞는 상황에서는 이거였죠.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4개 다 맞았을 경우, 노란 십자가일 경우 이 2개가 모양까지 맞을 때 이렇게 니은자를 두고 넘어가고 돌리고 넘어오고 돌리고 넘어가고 2번 돌리고 넘어오고 돌리고, 그럼 이렇게 다 맞죠? 센터 돌아간 건 역시 다른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네, 이번에는 토끼 이빨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444 큐브 응용이기 때문에 토끼 이빨이 간혹 뜹니다. 자, 그럼 토끼 이빨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시겠지만 돌려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예쁘게 맞춰놓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상태였다. 맞춰놨는데 지금 이렇게 떴으면 이걸 이제 돌려봐야 됩니다. 이렇게 일부러 안 맞는 쪽으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색깔 다르게 이렇게 돌렸더니 여긴 빨간색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렇게 돌려보다 보면 빨간색이 2개 맞았구나. 2개 맞았죠? 그럼 2개 맞았고 이쪽에는 지금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안 맞았죠. 그럼 얘랑 커플이 맺어졌기 때문에 얘는 여기다 비교하면 안 되고 여기다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결국 2개 맞고 3개 맞았기 때문에 십자가 이렇게 뜬 상황이고 얘는 맞지 않으니까 이게 토끼 이빨이 되겠죠. 그러면 이 토끼 이빨 해결하는 공식을 써서 이걸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사큐브 같은 경우는 여기 나눠져 있고 윗면색과 옆면색이 달라서 구별하기 쉬운데, 요거는 색이 같기 때문에 지금 이게 뒤집어진 건지 아닌지는 이 모양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쓰는 공식은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쓰는 공식을 쓸게요. 저는 이게 뭐 긴지 짧은지 효율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제가 쓰는 공식은 이걸 한 번, 2번 내리고요. 뒤에 거를 한 번, 2번, 그 다음에 윗면을 2번,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내려오고 2번, 그 다음 요거 다시 내려오고 2번, 그 다음 요거 하나 올라가고 2번, 그 다음에 앞면 2번 돌아가고 요거 하나 올리고, 그 다음 앞면 2번 돌리고 요쪽 거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뒤에 거 2번 돌리고 요거 다시 2번 돌리고
하면 지금 요게 돌아갔죠? 요 두 개 맞고 요 두 개 맞게 됩니다. 역시 센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돌리는 법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요. 요 두 개 맞는, 요 세 개 맞았을 때 요거 돌리는 공식을 썼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뭐 방향도 틀고 뒤에 옆에 이렇게 해서 혹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거는 그 일반 사사 큐브 그 토끼이빨 공식 아무거나 검색하셔서 아마 쓰시면 될 겁니다. 제가 쓴 공식을 쓰시면 다른 부분이 안 틀어지는데, 혹시나 만약에 그 검색하셔서 제 영상으로 만약에 이제 정확히 확인이 어려우시면 검색을 해서 사용해 보시고, 만약에 검색된 공식을 썼더니 여기 뭐 다른 부분이 깨진다, 그러면 그 공식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나 해서 제가 이게 사사큐브라 혹시나 해서, 왜냐면 이제 요거 하나만 싹 돌릴 수가 없으니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그냥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요거 두 칸 내리고요. 요거 요 뒤에 B라고 하죠. B를 이쪽으로 두 번 돌리고요. 이 방향으로 두 번 돌리고, 그리고 상면을 U'이죠. 이쪽 방향으로 두 번 돌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두 번의 의미는 이제 뭐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상관없죠. 그리고 요거 한쪽 내리고 U' 두 번, 요거 두 번. 그 다음에 요거 한 번 내리고 두 번. 그 다음에 요거 올리고 두 번. 그 다음에 요 앞면 F 두 번. 그리고 요거 올리고 다시 F 두 번. 그 다음에 요거 올리고, 그 다음에 이 B 뒷면을 이 방향으로 두 번, 그 다음에 요거를 앞면으로 두 번, 이렇게 하면 토끼 이빨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식에서 두 번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돌리나 이쪽으로 돌리나 어차피 180도이기 때문에 방향에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은 그냥 아무렇게나 돌리시고, 이제 한 번 돌리는 거에 이렇게 올릴 것인지 이렇게 내릴 것인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메가몰픽스 이 두 조각이 바뀌어 있는 경우 두 개만 교환하는 공식입니다. 보통 이게 삼성 큐브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 개를 3사이클 공식으로 세 개를 회전시키는데, 이 두 개가 바뀐 경우에 두 개만 바꾸는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건 안 됩니다. 이 두 조각이 바뀌었을 땐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뀔 때 이 바뀌는 거 근처에 이렇게 같은 조각이 있죠? 그럼 얘네가 회전하면서 제자리 들어갈 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들어갑니다. 여기 마찬가지죠. 세 개가 똑같이 생겼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근데 얘는 바꾸는 근처가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조각이 이 조그만 조각, 색깔도 없고 단색, 이렇게 삼색도 아니고 나눠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단색인 조각 두 개가 바뀌었을 때 쓰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너무 길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단점이 많이 있지만 제 단점 중에 하나가 R', U' 이거 얘기하다가 까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망치기 때문에 제가 외운 나름 방식대로 그냥 돌릴 테니까 천천히 할 테니까 보시고 혹시 사용하실 부분은 적어 두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전혀 읊지 않고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뭐 땡기고 돌리고 이런 거 말하면서 하는데 요거는 제가 굉장히 지금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두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실패하는 줄 알고, 좋은 줄 알았네요. 네, 요렇게, 예, 바꿨습니다. 아주 그냥 뒤지고 숨도 안 쉬고 했는데, 네, 요렇게 두 개, 바꾸는 공식이었습니다. 너무 길죠? 네, 이렇게까지 해서 해법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덴젤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메가몰픽스 해법 영상 마지막으로 예외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이 조각 두 개 교환하는 공식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그게 회전이 거의 30회전 가까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대칭이라 그럴까요? 좀 외우기 쉽게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고 U 프라임 이렇게 좀 외우기 수월한 부분이 많지 않고 거의 불규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사실 저도 외우는데 너무 힘들었고 여전히 막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오늘 제가 지인 결혼식 갔다 와서 한 3시, 4시부터 한 5시간 동안 계속 붙잡고 이것저것 실험을 해본 결과 그나마 가장 외우기 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요. 죄송합니다. 방법은 일단 제가 그때 보여드린 거는 이 두 개를 교환하는 공식이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두 개가 바뀌었다면 그 공식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조각 주변이 이렇게 다 같은 모양, 같은 크기, 같은 모양, 같은 색깔, 같은 크기여야 이게 공식이 먹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사실은 그 공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떴을 때 오늘 해결하는 방법도 해봤는데요. 아마 이게 제가 그때 메모하면서 해봤는데 거쳐 너무 길게 해야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찍은 것처럼 불규칙적인 거를 한 30회전 정도 외우면 해결되는 건데 이해 위주로 외우기 쉬우면서 하려고 하니까 회전이 꽤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법을 몇 시간 고민한 끝에 나름 발견한 것도 있고 해서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두 조각이 교환되면 모든 게 맞는 상황일 때 제가 그 삼성큐브 그 코너 3회전 공식 3사이클 공식을 적용해서 한번 회전을 시켜 볼게요. 잘 보시면 지금 일단 요거 두 개가 바뀌어 있죠. 자, 이제 3회전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제가 쓰는 공식은 요 왼쪽 얘는 가만히 있고 요 세 조각이 돌게 되는데 방향은 이렇게 우회전입니다.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요 3회전 공식을 일단 써보겠습니다. 두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왼 오 두 바퀴 돌리고 왼 오 왼 그럼 이렇게 됐죠?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죠. 이렇게 한번 써보고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요거를 열로 요거를 열로 요거를 열로 그러면 이 녹색이 여기 들어가서 맞겠죠?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들어올 테고 이 빨간색은 여기 가서 맞을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두 바퀴 왼 오 두 바퀴 왼 오 왼. 자, 보셨죠? 아까는 이렇게 두 개가 맞지 않아서 교환되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3사이클 공식을 한번 이렇게 돌려서 두 번 쓰게 되니까 이 두 조각이 맞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 녹색, 빨간색,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없죠? 여기 있죠? 여기 노란색 자리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바뀌게 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4개 중에 2개가 맞기 때문에 상황상 잘 회전해 가면서 3회전 공식을 쓰면 언제나 2개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저번에 찍은 영상에서 요렇게 두 개 바꾸는, 이렇게 놓고 썼었죠. 요렇게 두 개 바꾸는 공식을 외워서 나는 그거 하나로 해결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아까처럼 그 상황이 뜨면 바로 공식을 이용하면 되시고, 이런 상황이 만약에 뜨면 다시 3사이클 공식을 사용하시면 아까처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3회전 공식을 쓰고 틀어서 다시 쓰시면 다시 그 상황이 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뜨면 아까 바로 쓰시면 되시고, 이렇게 뜨면 3사이클 공식을 적절히 두 번 사용하시면 다시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그때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교환이나 이렇게 교환은 다른 예외형이 아니고 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결국은 3사이클 공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뜨면 언제든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두 개의 예외형으로 두 개의 뭐 예를 들면 공식을 외운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하나로 해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원리상으로 이렇게 두 개가 교환돼야 되거나 이렇게 두 개가 교환돼야 되는 것 말고 이렇게 교환돼야 되는 상황은 없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네 개 중에 두 개가 늘 맞는다는 건 이렇게 맞거나 이렇게 맞거나 이렇게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맞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잠시만요. 다시 두 바퀴 왼 오, 두 바퀴 왼 오, 왼. 제가 이걸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너무 제자리가 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네요. 제가 뭐 착각 좀 생각하고 있었네. 예, 지금이죠. 이런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얘는 여기 맞고 얘는 여기 맞는 상황이죠. 그럼 이 두 개는 맞고 두 개가 바뀐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예를 들어서 이 네 조각 중에 이 두 개가 맞아도 이렇게 맞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세 개가 동일한 걸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도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었는데 결국은 발견해낸 게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 개는 같은 모양이고 3사이클 공식을 사용하면 원하는 걸로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전 영상에서는 요 작은 조각 두 개가 교환된 상황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아시다시피 공식을 뭐 이렇게 많이 잘 알거나 또 고수가 아니라서 제가 외우기 쉬운 예를 들면 좀 대칭이 있거나 아니면 좀 반복되거나 그런 거 위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 이렇게 맞거나 이렇게 맞거나 이렇게 맞는 경우 중 어느 게 뜨더라도 지금 이렇게 만들고 해결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맞고 이 두 개가 안 맞는 상황으로요. 이 상황으로 여기서 특정 어떤 뭐 예를 들면 공식을 쓸 거고요. 그리고 특정 상황이 뜨면 제가 전에 이 상면 맞출 때 센터 돌리는 공식 이제 해법 영상 찍었는데요. 기존 공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만 하는 거랄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큐브가 예외형이 뜨게 되면 절대로 공식을 맞춰서 쓸 수 없는 경우는 기존에 있던 어떤 구조를 바꿔서 푼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공식으로 해결되면 되죠. 예를 들면 사사 큐브 같은 경우에 토끼 이빨은 바로 공식으로 되지만 바보 토끼 이빨은 그 공식을 써서 맞춰지는 게 아니고 그걸로 뭔가를 풀어준 후 다시 그 33 큐브 공식을 써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적용한 건 뭐 나름 연구해 보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구조를 풀어서 기존 공식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로 접근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기존 구조를 풀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공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이 센터 조각을 회전시킬 겁니다. 센터 조각을 지금 맞춰져 있는데 이걸 회전시킨 후 저희가 전에 썼던 그 센터를 다시 맞춰가면서 그 공식을 쓰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해소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그
회전시키겠습니다. 이 회전시키는 방법은 사실은 이게 지금 44큐브 응용의 그 몰픽스잖아요. 그래서 이 55큐브 응용은 울트라 몰픽스라고 그 울트라 몰픽스에서 조각 교환할 때 쓰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정확하게 여기 일치해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깨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더 이제 5칸짜리 큐브의 그 주변이 깨지지 않는 거니까 444 응용은 더 안 깨지겠죠. 바꾸는 법은 그렇습니다. 바꾸는 법은 일단 이쪽 마주보는 정면하고 상면하고 이제 조각을 바꿀 건데 여기 하나, 둘 하고 여기 이렇게 세 개가 교환이 이루어질 겁니다. 교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 두 개랑 여기서 요 위층의 두 개랑 여기서 여기 오른쪽 위층 한 개가 교환될 건데 얘가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로 오고요. 그리고 얘가 일로 이동합니다. 이게 직선을 타고 이동할 때는 회전 없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가 이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내려올 때는 회전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얘도 이쪽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회전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꿀 건데요. 일단 이게 센터를 돌리려면 얘랑 바꾸고 해서 요 구조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요.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일단 셋업 무브를 할 겁니다. 일단 셋업 무브 상면 하나 있죠. 자, 요 두 개랑 이쪽 면에 두 개랑 이쪽 상면의 우측에 교환이 된다고 했습니다. 잘 보시면 얘가 위로 넘어간다 그랬거든요. 얘가 위로 넘어가면 동일한 색깔, 동일한 모양으로 교체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얘는 아무 일도 안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일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일로 오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는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얘가 빨간색이 일로 올 테니까 결국 이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올 테니까. 그리고 얘는 일로 이동하니까 결국은 이 둘의 위치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세 개가 교환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식을 쓰면 얘는 일로 들어가고 이 노란색 빨간색은 일로 들어오고 얘는 일로 들어와서 정확히 세 개가 회전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셋업무브를 하면 이 빨간색과 빨간색을 동일하게 맞춰주면 이제 올라가면서 아무 일 없어지고 내려오면서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일로 가니까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공식 간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하는 이유는 외우기 쉬워서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이쪽 라인을 한 칸 올리고 걔만 올리고 땡기고 그 다음 이쪽 거를만 올리고 또 이쪽 방향으로 땡기고 요거는 올라갔던 거 내려오고 다시 땡기고 아까도 올라갔으니까 얘도 내려오고 땡기고 하면 이제 셋업 무브를 했었으니까 셋업 무브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럼 여전히 아무 일 안 생겼고 얘네들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 대각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빨간색이 여기 있었죠. 둘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다시 이거 전체 모양을 잡아주려면 얘랑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방향이 지금 녹색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와야 이 둘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럼 아까처럼 지금도 상면에 두 개가 바뀌었으니까 이걸 바꿔주려면 이렇게 해야 이 둘이 바뀌게 됩니다. 이 둘을 바꿔주려면 상면의 오른쪽 여기가 빨간색이어야 됩니다. 근데 빨간색이 없죠? 그럼 이 상황으로 할 수 없고 빨간색이 있는 쪽으로 셋업 무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빨간색이 있고 여기도 빨간색이 있는데 이쪽을 하면 셋업 무브를 두 번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서 저는 이게 섞이는 게 싫어가지고 이 전면하고 이게 섞이는 게 물론 반대편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이쪽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까 하다 보니까 실패가 종종 나더라고 실수를 해서. 그래서 일단 요거를 180도로 돌리고 요거를 여기다 둬야 되니까 자, 이렇게 빨간색을 두면 요 두 개의 위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요 빨간색이 다시 빨간색으로 들어가니까 아무 일 안 벌어지고, 요 빨간색은 율로 올 테니까, 이 녹색은 일로 갈 테니까 결국은 이 두 개가 교환되는 것처럼 보이죠. 다시 공식 쓰겠습니다. 공식은 넘어가고, 하나만 넘어가고, 땡기고, 땡긴다는 거는 넘어간 쪽으로 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다시 올라가고, 땡기고. 이 특수 큐브가 걸리면 자꾸 까먹어서 공식을,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다시 올라갔던 건 내려오고, 땡기고, 얘도 올라갔었으니까 내려오고, 땡기고, 이쪽으로 땡기고. 자, 셋업무브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면이 셋업무브가 있었으니까 여기 아무 일 안 생겼죠. 얘네 둘이 위치가 바뀌었고, 자, 그러면 셋업무브 풀려면 녹색을 이쪽으로 가져와야 맞죠? 그리고 이제 180도 돌렸으니까 이렇게 되면 여긴 다 맞고, 자, 그러면 요 상면이 지금 요렇게 맞아 있고, 여기 지금 뭐가 안 맞죠? 지금 이렇게 보면 얘네들은 맞고 지금 뭐가 안 맞으니까 원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대각선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일자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맞춰져 있으니까 더 이상 이동하면 안 되고 얘네 둘이 바뀌어야 이 빨간색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색깔이랑 붙고, 얘는 오른쪽으로 할 때 제가 회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지금 손 때문에 안 보시나, 이렇게 뒤집어지기 때문에 요거랑 이렇게 맞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할 땐 이게 우회전해서 돌고, 이 왼쪽으로 할 땐 이렇게 좌회전해서 돌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바꾸면 이제 해결됩니다. 그러면 다시 요 빨간색이 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빨간색 있는 부분을 찾을까요? 그러면 또 180도 돌려서 돌리는데 여기 있으니까 요 위로 올려야 되겠죠? 올리고, 자, 이제 셋업 부분은 상면을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좀 이따 풀어줄 때도 상면을 먼저 풀고 이쪽 180도를 풀어야 됩니다. 자, 다시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빨간색과 빨간색이 맞으니까 위에는 아무 일 안 일어나겠죠? 넘어가고 땡기고, 넘어가고 이쪽으로 땡기고, 왼쪽으로. 오른손 입장에서는 땡기는 게 아니지만 제가 땡기고 땡겨하는 건 이렇게 넘어갔으면 일로 땡기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일로 땡긴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갔던 거 다시 넘어오고 땡기고, 넘어오고 이쪽으로 땡기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공식 까먹죠. 땡기고. 자, 셋업 무브를 상면의 마지막으로 했으니까 상면을 풀어. 잠시만요. 이렇게 되는 거죠. 풀어줬죠. 여기 노란색이 맞췄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여기로 가야 되니까 180도 돌렸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하고자 했던 이 상면이 아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 두 개가 맞는 코너 조각이었고, 이 두 개가 위치가 바뀌어 있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센터 조각까지 모든 게 맞는 상황에서 이 두 개만 교환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 상황에서 센터 조각만 돌아갔죠. 그래서 요거를 적절히 상판의 색깔하고 맞추면서 돌려서 요것만 딱 돌아간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존에 저희가 배웠던 공식으로, 좀 배운다는 표현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공식으로 해결하다 보면 이게 풀리면서 3, 4, 2 공식으로 맞출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자,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몇 회전 해야 되는 상황인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면 이 빨간색이 여기 접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좌회전을 하게 되면 이 빨간색이 여기로 오고, 좌회전이니까 이 빨간색은 여기로 오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좌회전해서 된다는 상황은 우회전, 3회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공식을 쓰시면 결국 이렇게 우회전, 3회전 해야 되는 상황이 뜹니다. 무조건.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2회전 하는 공식 해볼게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상면이 이렇게 우회전, 3회전 뜨게 되면 그때 쓰는 공식을 이제 해법 영상을 찍었으니까요. 이제 오른쪽 2회전을 해볼게요. 넘어가고 돌리고 넘어오고
돌리고 넘어가고 두 번 돌리고 넘어오고 그 다음 한 번 더 여기 한 번 쓴 거고요. 넘어가고 돌리고 넘어오고 돌리고 넘어가고 두 번 돌리고 넘어오고 한 번 더 여기까지가 이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까 이렇게 맞았던 지금 코너 조각이 4개가 다 안 맞게 됐죠. 여기서 이제 틀어지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해소가 되는 겁니다. 아까까지는 이제 해소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이 센터 조각 돌리면서 요게 이제 돌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그 뭐 나름 예외형 그게 풀리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게 우회전 이회전하면 맞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측에 빨간색이 여기로 가서 붙고 얘가 여기로 가서 붙으면 우회전하면 모든 게 맞는 상황이죠. 자, 이때 공식을 써줄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우회전한다고 이렇게 공식을 쓸 건지 이렇게 쓸 건지 이렇게 쓸 건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직전 강의에서 그걸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회전 이회전이죠 하고 사실 F로 시작하는 그 공식을 썼는데 지금 결국 어느 이 네 방향 중에 어디로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공식은 지금 말씀드릴게요. 공식은 제 방향으로 안 쓰면 맞출 수 없습니다. 공식은 이 색깔 다른 이 초록색하고 빨간색이 이렇게 있죠. 색깔 다른 게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가 왜 문제 채점할 때 땡이라고 할 때 이렇게 탁 긋죠. 이렇게 물론 이렇게 긋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 색깔하고 이 색깔이 나눠져 있을 때 이렇게 둬야 요 우회전이 한번 돌면서 맞게 됩니다. 자, 일단 F, R, U, R 프라임, U 프라임, F 프라임 한번 쓰고 다시 F, R, U, R 프라임, U 프라임, F 프라임 두 번을 쓰면 맞는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맞는 게 아니고 얘랑 얘랑 맞게 됩니다. 이렇게 모양 색깔 모양 색깔. 다시 한번 복습하면 얘는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빨간색 여기 맞았으니까 얘를 이 자리로 당겨오면 맞았죠? 그럼 빨간색 2개가 맞는 거고 녹색이 여기 맞았는데 녹색의 자리는 여기죠? 이렇게 하면 맞는 거죠. 그럼 결국 4조각이 다 맞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모양 색깔 맞는 쪽을 니은자로 두고 공식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넘어가고 돌리고 넘어오고 돌리고 넘어가고 두 번 돌리고 넘어오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색깔 센터가 맞았습니다. 아까 그 센터 한번 이제 상면하고 교환해서 틀어졌던 거를 이제 우회전 3회전으로 센터를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거까지 다 맞춰서 이제 이 4조각이 깨졌죠. 아까는 이제 2개는 맞고 2개는 틀렸었는데 이제 이거를 3, 4, 2걸 공식을 사용하면 다 맞습니다. 얘를 1로 올려야 되겠네요. 1로 올리면 2칸 돌리고 2칸 돌리고 왼, 오. 그 다음 2칸 돌리고 왼. 자, 그럼 맞았죠? 그럼 이 공식은 이렇게 써야 요 맞는 쪽은 움직이지 않고 얘네만 3회전 하죠. 그러면 지금 얘가 한 번, 2번 가면 여기로 들어가죠. 그럼 얘는 파란색 섞인 애는 한 번, 2번 가면 여기로 섞이죠. 그럼 얘는 노란색 섞인 애는 한 번, 2번 하면 여기로 가게 되죠. 그래서 2번 사용하게 되면 이게 모두 맞게 됩니다. 자, 2칸 돌리고 2칸 돌리고 왼, 오. 2칸 돌리고 왼. 제가 공식 한 번 더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여기로 내려와야 되고 이 파란색은 여기로 노란색은 1로 2칸 돌리고 2칸 돌리고 왼. 2칸 돌리고 왼. 이렇게 하면 다 제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단 여긴 틀어졌죠. 지금 자리는 다 맞았습니다. 자리는 다 맞고 파란색 정확히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아까는 2개 맞고 2개 틀렸었죠. 근데 지금 위치는 제대로 찾아갔는데 얘가 지금 틀어졌죠.
요 틀어진 공식은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지금 얘가 우회전해야 되는지 좌회전해야 되는지 봐야 됩니다. 공식을 쓰게 되면 좌측의 조각이 회전하는데 이 공식을 쓰면 이 위조각은 우회전을 하고요. 얘는 밑에는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건지 이렇게 쓸 건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한 조각만 돌리는 게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쓰면 얘는 아무리 돌아도 그냥 모양이 똑같으니까 정삼각형이니까요. 이렇게 쓰면 얘는 아무리 돌아도 정삼각형이니까 오로지 이 삼색 조각 하나만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일단 보시면 노란색이 이쪽 왼쪽으로 가야 맞는 상황이니까 결국 이렇게 두고 공식을 써야 되겠네요. 넘어오고 땡기고 넘어가고 땡기고 넘어오고 두 번 땡기고 넘어가고 넘어오고 땡기고 넘어가고 땡기고 넘어오고 두 번 땡기고 넘어가고. 그럼 다 맞죠? 그래서 이 유형이 모두 해결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공식을 이쪽 방향으로 바꾼 이유는 공식이 아까 그 이회전하는 공식이 넘어가고 돌리고 지금 말씀드리면 R, U, R 프라임, U, R, U2, R 프라임 이거랑 지금 요 회전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아까는 R을 먼저 하는 거였고 여기는 R 프라임 먼저 하는 것 뿐이거든요. R 프라임 먼저 하고 땡기고 그러니까 아까는 R, U였고 여기는 R 프라임, U 프라임이기 때문에 조금 이 움직임을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쉬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외 해결하는 공식이 너무 길고 도저히 외우기가 힘들어서 기존에 외운 공식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센터를 풀어서 해결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메가몰 픽스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 예외형까지 다 마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메가몰 픽스 최상면 코너 세 조각 돌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3큐브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제가 쓰는 공식은 여기 4개의 코너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왼쪽 위 코너는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 3개만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 방향은 우회전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회전하는 공식입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두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오, 두 바퀴 돌리고, 오, 그럼 맞았죠? 세 조각이 돌면서. 제가 R 프라임 뭐 이런 거 모를 때 그냥 옛날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외웠는데 이상하죠? 어쨌든 이렇게 세 조각 맞추는 공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에 맞았는데 만약에 두 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세 조각이기 때문에 한 번에서 맞는 경우, 두 번에서 맞는 경우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1회전, 2회전, 3회전. 그러니까 다 맞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3회전을 해야 제자리에 오는 거니까 3회전 하는 경우 생기지 않죠. 원래 다 맞아 있을 테니까. 그래서 1회전 아니면 2회전만 생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가몰 픽스 해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메가몰 픽스 최상면에서 세 조각, 코너 조각을 돌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외형이 뜰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상면에 코너 세 조각을 돌릴 때 이건 일반 33큐브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맞추는 과정에서 이렇게 뜨는 상황은 사실은 33큐브에서는 안 생기거든요. 안 생기는데 이렇게 뜨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해결법을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공식을 쓰면 이 좌측에 두 코너 조각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좌측에 두 코너가. 자, 이때 하나만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왜냐하면 이 코너 조각은 아무리 돌려도 계속 이 정삼각형 모양이죠. 계속 이대로 돌게 되는데 얘만 지금 3색으로 나눠져 있어요. 얘는 도는 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공식을 쓰게 되면 여기 어떻게 될지. 자, 이제 이렇게 두고 공식을 쓰면 얘는 우회전을 하고요. 얘는 좌회전을 합니다. 1회전. 그래서 공식 쓰면 우회전 한번, 좌회전 한번. 자, 그럼 이 조각은 얘는 뭐 아무 상관없고요. 얘는 어떻게 해야 맞출까요? 얘는 파란색이 이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우회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공식은 여기서 얘는 좌회전하고 얘는 우회전하고 얘는 좌회전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공식을 쓰면 얘는 파란색이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얘는 우회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얘는 좌회전하니까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쓸 것이냐, 아무 상관없는 조각을, 아니면 이렇게 두고 써서 이 아무 상관없는 조각을 쓸 것이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우회전 하려는 걸 위에 둬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두고 공식을 쓰겠습니다. 넘어오고 땡기고 넘어가고 땡기고 넘어오고 두 번 땡기고 넘어가고, 이 왼쪽에다가 동일하게 이제 대칭으로 할 겁니다. 넘어오고 땡기고 넘어가고 땡기고 넘어오고 두 번 땡기고 넘어가고. 그럼 이 조각이 회전했습니다. 얘는 뭐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 얘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상관없는 조각을 여기다 두고 여기 봤을 때 얘는 노란색 여기로 가야 되니까 좌회전을 하면 되죠. 그럼 이대로 두면 됩니다. 여기서 공식을 쓰면 얘는 우회전하게 되어 있고 1회전, 얘는 좌회전 1회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쓰면 얘 혼자 좌회전합니다. 얘는 뭐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알 수가 없죠. 아니, 돌았는데 못 느낄 뿐이죠. 자, 공식 쓸게요. 넘어오고 땡기고 넘어가고 땡기고 넘어오고 두 번 땡기고 넘어가고, 대칭으로요. 넘어오고 땡기고 넘어가고 땡기고 넘어오고 두 번 땡기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맞았죠. 그러면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3사이클 공식은 제가 상황을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보여드리고, 요거는 메가몰픽스에서만 뜨는 이제 예외형이거든요. 물론 마스터몰픽스, 메가몰픽스, 그 다음 울트라몰픽스에서 다 뜨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몰픽스류에서만 뜨는 거라 33큐브에서는 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외형 보여드렸습니다.